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장 건물 입력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무실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서요. 2번 치고 사무실 치고 왜 이게 알트 탭이 안 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된다. 2019년 7월 1일이네. 2019년 07월 1일.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5천만 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25만 원, 5천만 원, 12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럼 지금 어디까지 입력이 다 됐어요? 요거 됐고, 여기까지 다 된 거예요 지금. 내용연수 20년. 여기서 또 찾아야죠. 내용연수 20년 이렇게 됐고, 정액법도 이미 정액법 이미 되어 있고, 대신에 경비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800번대로 해달랍니다. 800번대를 선택해 줘야 이 메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계산되어진 감가상각비가 이 경비 구분을 800번대로 해놓으면 손익계산서로 바로 가고, 그죠? 그리고 500번대로 해놓으면 제조원가 명세서로 바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사무실까지도 입력을 다 해봤습니다. 자, 특이사항 없고 업종 여기가 번호가 13번 제조업으로 바꿔주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됐네요. 자, 기계장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자산 계정 과목을 이번에는 기계장치로 바꿉니다. 네. 그리고 예제를 지금까지 이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잘 해왔다면 사실 조립 MC101이라는 기계장치가 여기 1번에 입력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그 예제를 이어서 지금까지 쭉 하진 않았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여기를 1번 또는 2번을 입력하시고, 지금 없으니까 우리는 1번으로 할게요. 기계 MCM 201 됐나요? 그리고 조립이네. 조립 MCM 201 취득 연 월일은 19년 1월 1일 이렇게 하시고요. 기초가액 2천, 정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은 902만 원. 이렇게 됐죠? 근데 상각 방법을 보시면 얘는 정율법으로 선택되어 있잖아요. 예, 세법상 이 일반적인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유형고정자산은 정율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각 방법이 여기 정율법이고요. 자, 내용연수는 5년이랍니다. 내용연수는 5년. 그냥 숫자를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5년.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12번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액이 뭐냐라는 걸 495만 1,980원이다. 언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1년간에 대해서 회사가 감가상각비라고 비용이라고 입력을 계상한 금액이 저 금액을 넘지 않으면 세법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경비는요 500번대로 해주시고, 자본적 지출액 200만원, 요 특별한 게 하나 있네요. 자본적 지출액 200만원, 요거는 어디다 입력하면 될까요? 7번 단기 자본적 지출액, 여기다가 200만원 입력해 주시면, 자, 어떻게 돼요? 지금 뭔가 변화를 느꼈어야 돼요. 그죠? 상각 범위액이 조금 변했을 겁니다. 왜?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플러스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좀 변하겠죠. 경비는 500번대였으니까 여기서는 1번 500번대를 선택해 주시고, 업종은 여전히 13번. 왜 다 업종은 여기 13일까요? 이렇게 13, 여기도 13.
이 회사는 카톨릭이라는 회사인데요. 제조업을 하는 회사고,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은 다 13이죠. 어떤 자산을 해도. 그쵸? 이 회사 기준이니까, 여기는 13번. 됐고요. 이제 차량 운반구도 두 개네요. 화물차하고 승용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운반구를 선택해 주시고 1번 화물차도 있고요. 네. 2019년 1월 1일 날 취득했는데 3천 1,353만 원이네요. 기초가액은 3천 1,353만 원. 내용연수 5년입니다. 어디로 가요? 여기로. 여기로 가서 5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정률법이고 500번 떼고 13이랍니다. 여기 정률법 이미 선택되어 있고 여기 500번대 선택해 주시고 업종은 1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 그죠? 두 번째는 승용차. 자, 드디어 어떤 게 나왔냐면요. 단기 취득이 나왔어요. 여기 2020년 중에 취득했잖아요. 지금 우리 2020년에 대한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15일에 취득한 게 나왔네. 15를 제가 입력하는 순간 아마 요 11번에 내용연수 상각률 월수가 숫자 12가 아니라 얼마로 변할까요?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얼마로 변해야 정상일까? 자, 머릿속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7월 15일이니까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7월 15일. 아이고, 벌써 변했네. 예, 당연히 7, 8, 9, 10, 11, 12, 6개월이잖아요. 20년 중에는 2020년 단기에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기간이 이 승용차 자체를 1월 달부터 산 게 아니라 7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회사에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1년 중에 6개월밖에 안 쓴 거고 7월 15일이면은 6개월로 계산하고 7월 31일이면은 5개월로 계산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그 취득일이 속하는 날짜가 하루라도 그 해당 달에 있으면 그 달을 전체 한 달로 보기 때문에 7월 1일에 취득했든 7월 31일에 취득했든 그냥 7월 달 한 달을 한 달로 봅니다. 1개월로. 아시겠죠? 그래서 6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면요. 기초가액이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초가액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어, 2020년 이전 기수, 전기부터 계속 존재하던 자산이 아니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초가액 2천만 원을 입력할 때는 1번에 기초가액 2천만 원을 입력하지 마시고요. 어디? 4번 단기 중에 취득했잖아요, 우리. 단기 중에 취득해서 증가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2천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정률법에 800번 그리고 업종은 13.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여기도 5년 이렇게. 그다음에 800번대에 정률법에 업종은 13 이렇게. 자, 이제 비품입니다. 공기청정기네요. 이렇게 눌러서 비품을 찾자. 212번에 비품이 있고요. 1번에 공기청정기 취득은 우와 또 2020년이네. 예, 8월 15일이네 이번에는. 그 다음에 200만 원 주고 샀구나. 정률법이고 800번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 그 다음에 업종은 13 제조업에 해당된다. 그죠? 자, 취득연월 2020년 8월 15일 상각 방법은 정률법으로 이미 선택되어 있고 만약에 정액법으로 되어 있다면 정률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중에 취득한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용 연수는 5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800번대가 되겠고 업종은 13번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날짜가 8월 달에 취득했기 때문에 2020년 중에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월수, 개월수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즉 5개월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가 5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삼각범위액이라는 12번에 375833은 어떻게 계산되어진 건지 한번 직접 계산해 볼 분 계십니까? 예, 이거 뭐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었는지 아니면 전부 다 손을 들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저 금액은요, 예, 200만 원에 곱하기 0.451 이라는 금액을 해주시고 다시 곱하기 5개월 12분의 5기 때문에 5 나누기 12 12를 해주시면 375833이라는 삼각범위약 12번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게? 회사가 12월 말 현재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375833을 넘지 않는 금액을 입력해 놓으면 그 해당 감가상각비 비용을 세법이 인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단기 순이익에 곱하기 법인세.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또 바로 단기 순이익에 곱하기 법인세율은 아닌 건 아시죠? 예. 뭐 소득 감면 저기 뭐 비과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빼고 그죠?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도 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과표를 구하기까지는 단기순이익에서 과표까지는 또 뭐 여러 단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없다고 치고 제가 자꾸 단기순이익에 세율을 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조금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분명히 법인세나 이런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 세율을 과세 표준에다가 곱해서 산출하는 건데 그 과표라는 게 나오려면 단기순이익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사항들을 고려한 다음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더하거나 뺀 다음에 나오는 금액인데 왜 자꾸 단기순이익에 곱하기 세율이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많은 부분을 이제 편의상 줄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더 혼란스러운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뭐 크게 뭐 파고들지 않으면 별로 또 혼란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뭐가 나을까요? 혼란스럽더라도 파고들어서 뭐가 정확히 맞는 건지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이 성장하겠죠. 뭐 혼란스럽지 않으면 사실 그냥 그 자리죠. 예, 뭐큰 성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 다들 자기 선택이니까 알아서 선택하시고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요 삼각범위액을 구하기 위해서 요런 메뉴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 정도는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예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물을 입력한 결과를 보면 요런 모양새로 입력이 다 되어 있다면 잘한 거다. 뭐 잘했다? 예, 그냥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입력한 거고 나중에 세무조정을 위해서 삼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실 건물도 잘 입력했다고 하면 단기 감가상각비가 250만 원 여기 이렇게 도출되는 게 맞다. 볼까요? 건물이었죠. 202 사무실 여기 250만 원이 제대로 산출됐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미 다 당연히 아시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 흰색이 있고 예, 칸들이 그 다음에 약간 연한 뭐라고 해야 되죠?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하늘색 같은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하늘색은 산출되어지는 값이지 우리가 입력할 수 없어요. 다른 위에 있는 흰색 하나 입력하면 예, 요 하늘색에 있는 칸에 있는 숫자들은 산출되는 겁니다. 산출되는 거. 내가 입력한 게 아닙니다. 여기 다. 예, 12번, 13번, 15, 16번도 다 산출된 거예요. 그런 차이점 아시죠? 누가 이거 자꾸 여기 클릭해서 이거 입력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금액을 도대체 입력하고 싶은 건지 본인이 뭘 입력하려고 하는 건지 금액을 알고 거기를 클릭하는 건지부터 좀 궁금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제대로 했고, 기계장치도 3758333이라는 금액이 나와주면 되겠네요. 예, 3758833. 아하, 그런데 2020년 3월 12일이네. 2020년 3월 12일에 취득한 건 MC101이라는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예제에 훨씬 더 앞에 있는 여러 예제들 중에 요 MC101이라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래에 대해서 이제 입력하는 건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 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건 MC201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패스하시고 밑에 MC201을 보시면 이렇게 단기 감가상각비가 이런 금액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도 단기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승용차도 이렇게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4510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제대로 입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잘 고정자산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 입력해 놓으면 이 미상각분 감가상각비라는 메뉴를 한번 다시 클릭해 볼게요. 처음으로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시고 여기서 뭐 전체를 한번 눌러 볼까요? 네, 엔터 치면 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자산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고 단기말 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예상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에 계산 이 메뉴에 이런 내용들이 계산되어 있어야 나중에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결산 재무제표 요 메뉴에 가셔가지고 감가상각이라는 요 메뉴를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기계, 차량,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싶은데 얼마를 해야 될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고 싶으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요 금액. 요 금액이 나오려면 지금 이 고정자산 등록이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제대로 다 취득연 월일이나 기초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 미상각분 감가상각비라는 메뉴에서 그걸 근간으로 한 이런 내용들이 불러와 줘야 이게 불러와진 상태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감가상각이라는 부가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할 때 이 숫자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되려면 그 이전에 지금 했던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충실하게 입력한 후 미상각분 감가상각비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한번 해당 내용을 불러와 주셔야 지금 여기로 들어갔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이 숫자가.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사가 실제로 반영하고 싶은 금액을 이거는 이제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거는 세법 관점이 아니라 기업 회계 기준의 관점에서 올바르다라고 판단된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결산 반영 금액은. 그래서 이 금액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입력을 쭉 하고 나서 결산 반영 이걸 누르면 여기에 입력한 금액들이 12월 31일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가보면 자, 일괄에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요 금액들이 다 하나씩 자동으로 분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차이가 나서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이제 세무조정 메뉴에 나중에 가시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해야,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고, 이제 미삼각 화면, 뭐, 요거 뭐 중요하지 않고, 양도자산 감가상각비도 됐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무형자산 등록 실무 문제. 그죠? 뭐 내용 똑같아요. 예, 어디로 가래요? 무형자산 내역이다.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자산 코드는 편의상 순서대로 1번부터 해라. 뭐 이랬어요. 계정값은 뭐야? 영업권. 알려줬네. 그죠? 자산 이름은 영업권. 2020년 6월 20일. 여기로 다 가요, 다시. 고정자산 등록. 가서 누르면 영업권 있나? 여기 있네. 영업권. 그 다음에 숫자 1번. 첫 번째 영업권이니까 그냥 이름은 영업권으로 한대요. 똑같이. 그죠? 그리고 6월 20일 날 취득했고 기초가액이 얼마야? 1,000만 원. 이때 단기 중에 취득했을 때 기초가액은 여기다 입력하지 말고 어디다 입력한다? 4번에 입력해라.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빈칸이겠죠. 왜? 단기에 취득한 게 어떻게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존재하겠어요. 단기에 취득한 자산인데. 그죠? 내용뉴스 5년 정액법 800번 때 13. 오케이. 내용뉴스 너 잘하지 이제. 네, 내용뉴스 5년인데 숫자 써도 되고요. 여기서 선택해도 돼요. 무형 고정자산의 영업권. 네, 800번대. 그리고 여기는 업종은 13번. 자, 두 번째는 뭐죠? 개발비. 여기서 개발비가 있나? 226번에 있네요. 1번. 자, 개발비. 취득은요. 7월 3일이요.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300.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네. 그죠? 상가법도 정액법이고. 여기다가 300. 여기도 5년. 이렇게 됐지? 5년. 800번대. 그리고 업종은 13번.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얘를 끄고, 그죠? 지금 내용 뭐 풀이 여기 영어권 입력 결과가 이렇게 된다. 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예,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이 단기 감가상각비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뭐예요? 예, 상각 범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각 범위액. 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최대 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0만 원.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됐어요. 음. 그래서 요거 하나 미상가분석 감가상각비,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여기만 입력이 잘 되어 있으면 이 나머지 세 개의 메뉴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불러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다만 고정자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기중에 판매하거나 양도, 매각해버린 그런 자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자산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만 불러오는 거예요. 이 메뉴는. 근데 이거 엔터를 아무리 쳐도 지금은 불러오는 게 없겠죠. 왜요? 고정자산 등록 이 메뉴에서 이 전체 이 자산들 중에 예, 단기에 양도했다. 2020년 중에 이렇게 양도했다라고 입력한 자산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전부 다 17번, 18번이 비어 있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에 이거는 양도하는 건 없잖아요. 이 중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거를 조회를 해서 예, 아무리 불러와도 전체를 아무리 눌러도 없어요. 안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양도한 자산이 있을 때는 그 해당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감가상각 범위액을 얼마로 계산하면 되는 거냐라는 걸 알아볼 때 필요한 거고 예, 고정자산 관리 대상은 예,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 내용 역시 여기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1번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제대로 입력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럼 나머지 메뉴들은 전부 다 불러오는 애들.
그리고 여기서 잘 불러와지면 그걸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요런 메뉴에서 훨씬 더 우리가 결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뭐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된 문제는 문제 뭐 우리가 문제 푸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저희가 12주차는 비유동자산의 등록, 고정자산을 등록해보고 감가상각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봤고요. 실제로 입력해봤고요. 그래서 등록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산출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미상각분 감가상각비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전체를 불러와 주면 이렇게 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벌써 우리 전체 15주가 우리 수업인데 12주차기 때문에 80%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20%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13, 14. 15는 기말고사니까 13, 14. 2주만 오늘 포함해서 3번만 더 들으면 벌써 한 학기가 쏜살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모든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강의 수강에 대한 부담도 엄청 클 것이고 과제도 많아서 여러분들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더군다나 이 와중에도 또 열심히 일까지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조금은 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놓여져요. 예, 지금보다 더 공부를 하기에 힘든 환경에 놓여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지금 조금 공부에만 집중을 해도 크게 다른 일들의 지장이 없는 지금 여러분들 그때에 집중해서 또 좀 독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그 여러분들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1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13주차에는 결산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